오늘은 딥러닝을 널리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CN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의 약자입니다. Convolutional은 제가 찾아보니까 나선형, 그리고 복잡하게 뒤엉킨 것, 이런 뜻이 있던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르넷이라고 하는 모델의 아키텍처인데 이 CNN을 가장 처음 적용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것은 AT&T에서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1998년도에 관련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논문이 나온 시기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의 데모 버전을 만들었던 것은 1989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베일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안 르쿤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하는 최초의 컨볼루션 네트워크인 르넷 1의 데모 버전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1989년도이고 장소는 뉴저지주에 있는 베일 연구소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실행이 되었고 스페셜 인베리언스, 즉 공간 불변성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공간 불변성을 구현하려면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레이어가 필요한데 이 당시에는 풀링 레이어를 구현하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데모 이후에 AT&T가 자금을 지원해서 수표의 손글씨 숫자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였고 또한 우편 봉투의 우편 번호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서 실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진화해서 33년 후에 챗 GPT라는 제품이 나와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아키텍처는 1989년 데모 이후 9년 후인 1998년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에서 발표된 아키텍처입니다. 아직 CNN을 배우기 전이니까 이 아키텍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7이라고 되어 있는 손글씨 같죠? 이것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작은 네모칸들로 구성된 픽셀이 있죠. 픽셀의 색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이런 식이죠.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전체 이미지 중에 이 부분만 뭔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보니까 뭔가 크기가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여기서 큰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선 계속 작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이 사용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풀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나오는 것들을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것 같고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이것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단계 3단계를 거칩니다. 참고로 아까 데모 영상에서 보셨던 이안 르쿤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이 머리를 싸매고 오랫동안 개발한 이 르넷을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를 이용하면 각 단계별로 API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거기에 패딩을 2로 줍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이 들어가고 거기에 스트라이드도 2를 주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3번의 멀티레이어 퍼세트런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르넷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딥러닝을 사용한 CNN이 주목받는 계기는 2012년 알렉스넷에서부터입니다. 아까 1998년도에 논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2012년으로 14년이 건너뜁니다. 조금만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 르넷은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히 잊혀졌었습니다. 근데 다시 CNN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미지넷이라는 컴피티션, 어떤 경쟁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미지들을 넣고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경진 대회였는데요. 2012년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나온 힐튼 교수님을 비롯한 대학원생 팀들이 알렉스넷이라는 것을 출품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트래디셔널 방법으로 사용을 했던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최초로 이미지넷의 경진대회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알렉스넷이 나온 겁니다. 이 알렉스넷이 그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고 2014년도인가 이때부터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그런 모델들이 나와서 이미지넷 경진대회는 없어집니다. 이 알렉스넷을 만든 팀 중에 한 멤버가 있었는데 일리아 수츠케버죠. 이 사람이 이후에 구글에 갔다가 오픈 AI로 갔다가 거기서 챗 GPT를 만든 사람이죠. 2023년 12월에 오픈 AI에서 있었던 쿠데타의 주역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렉스 넷이 잊혀졌던 CNN을 부활시켰는가를 보면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풀링 레이어가 있고요. 이 단계에서 뭔가 다른 게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가 르넷에서는 사용을 했고 알렉스 넷에서는 최초로 릴루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됐죠. 컨볼루션 연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래튼 이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3개를 두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죠. 드롭 아웃 개념입니다. 과적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CNN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CNN의 속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서는 이미지 데이터가 너무 커서 처리하기가 불가능했죠. 이 이미지들은 픽셀로 이루어졌는데 이 한 픽셀을 다른 모든 픽셀들과 풀리 커넥티드 하게 되면 연산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CNN은 더 적은 파라미터로도 가능하고 이것은 또 GPU를 활용해서 병렬화할 수 있어서 계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미지에서 일부분만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에서 4픽셀을 분석을 했다면 이것이 분석한 이후에 1개의 픽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4개의 픽셀을 분석 작업을 합니다. 이 원본 이미지에서는 16개의 픽셀이었던 거지 사실은. 다시 한번 축소 작업이 이루어져서 한 픽셀로 특성을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서 다시 4개의 픽셀로 작업을 합니다. 원본 이미지에서는 64개의 픽셀의 넓이를 분석하는 것이 되고 다시 그 작업을 한 번 더 거치면은 여기서는 4개의 픽셀을 분석을 하지만 원본 이미지에서는 256개의 픽셀을 분석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스페셜 인베리언스인데요. 공간 불별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이미지가 있다면 여기서의 목적은 강아지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첫 번째로 픽셀을 요만큼을 분석하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요만큼을 분석하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요만큼을 분석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강아지의 모든 것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 필요는 없죠. 이것이 공간 불별성을 지켜지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이 강아지 이미지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AI는 이것은 강아지 그림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 know that dog. 기존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는 이것을 이 이미지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강아지가 이렇게 옆에 있는 옆으로 조금만 비껴나 있는 이미지를 주면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CNN에서는 스페셜 인베리언스로 인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똑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로컬리티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먼 지역에 있는 내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산을 굳이 한 번에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로 인해서 병렬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만한 부분을 계산을 할 때 동시에 이만한 부분 여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병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GPU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진행됨에 따라 롱거 레인지 피처들을 캡처한다는 얘기는 방금 여기서 설명드렸던 레이어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큰 부분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 파일의 특징은 이 가로와 세로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로 이만큼에 세로 이만큼 부분에 눈이 위치해 있다. 이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는 검은색이다 라는 것까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색깔, 컬러 정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정보는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높이와 너비와 그리고 컬러 이런 3차원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CNN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작업까지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 내에서 특정 부분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월더를 찾아라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월더라고 할 때 다른 이미지에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만 분석을 하면 되죠. CNN으로는 이 작업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CNN에서 나오는 다른 개념으로는 컨볼루셔널 연산, 패딩, 스트라이드, 풀링, 그리고 채널, 피처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이 용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NN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9개의 픽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컨볼루션 연산은 CNN은 부분을 돌아가면서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3 곱하기 3의 이미지에 2 곱하기 2 크기씩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이만큼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커널이라는 것을 대입한다는 겁니다. 필터라고도 하는데 모든 지역들에 똑같은 필터를 적용을 해서 그 특징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이것은 행렬이죠. 4개의 숫자가 들어간 행렬입니다.
행렬 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끼리 더 곱하고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끼리 곱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픽셀에 대한 특징이 여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19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필터에 대한 값에 대해서 행렬 곱을 해서 그 값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럼 이 9개의 픽셀에 대해서 이 필터가 적용된 특징이 4개의 픽셀에 담기게 됩니다. 5 곱하기 5인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주황색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행렬 곱이 이쪽으로 가고 녹색이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이쪽으로 갑니다.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다 똑같은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Convoluted. 자, 그럼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헷갈린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E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 곱하기 5 픽셀에 이만큼이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각선을 체크하는 필터를 한번 들이대본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하나만 적용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적용이 되고 여기에는 2개가 적용이 되겠죠. 이 부분에도 2개가 적용이 되고 이 필터에 맞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숫자를 들이댄다면 대각선의 이 부분은 255가 되겠죠. 검은색이라는 뜻이죠. 이자라는 숫자는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255라는 검은색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필터를 이 부분에 갖다 댔을 때 행렬 곱을 하면 13만 50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입을 했을 때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과 관련된 특성이 이 이미지에는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Easier. 보셨듯이 이 커널 필터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하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행렬 곱을 사용해서 요소별로 곱을 곱한 후에 합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의 영어 표현은 사실은 컨볼루션보다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 커널을 거쳐서 나온 이 아웃풋 값을 피처 맵이라고 합니다. 리셉티브 필드란 무엇이냐 하면 피처 맵을 만들기 위해서 참조된 원본 이미지를 리셉티브 필드입니다. 19에 대한 리셉티브 필드는 0, 1, 3, 4가 되죠. 25에 대한 리셉티브 필드는 1, 2, 4, 5가 됩니다. 근데 이 컨볼루션 연산할 때 약간 단점은 이 연산을 하게 되면 맨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참조를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참조를 아주 많이 하죠. 만약에 이 맨 가장자리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무시될 우려가 있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 가장자리에 0을 덧댑니다. 이것을 패딩을 댄다고 했는데 이 용어가 바로 패딩입니다. 입력 주위에 0을 채움으로써 가장자리 픽셀 손실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이 부분에서 주황색을 분석한 다음에 녹색은 여기서 한 칸을 이동을 했죠. 이 한 칸 말고 2칸을 이동해도 분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2칸을 띄어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한다면 이것은 스트라이드 2가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스트라이드 1이 되는 거고요. 1, 2, 3, 4를 시도하면서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숫자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연산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스트라이드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은 채널과 풀링 레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채널을 보자면 이미지 파일은 가로와 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컬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컬러에 따라서 필터를 여러 개를 줍니다. 필터별로 따로 이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결과를 얻고요. 이 필터가 2개면 이 피처 맵도 2개가 됩니다. 이 피처 맵에 대한 커널을 다시 대서 이 필터를 다시 대서 그것을 합한 값이 최종 피처 맵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로만 보면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라는 이런 숫자에는 RGB라는 컬러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2라는 값을 분석을 할 때에는 레드 값은 얼마나 있고 그린 값은 얼마나 있고 블루 값은 얼마나 있는지 따로 계산을 합니다. 대각선을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웨이트 값이 총 6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피처 맵이 나오는 겁니다. 상단에 이 두 줄을 가지고 필터를 댔을 때도 6개의 가중치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피처 맵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란 무엇이냐면은 이 풀링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하지 않고 다운 스케일링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3 곱하기 3의 픽셀이 있다면 여기서 제일 큰 숫자만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맥스 풀링입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네 숫자를 더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여기에다 넣는 거죠. 성능은 잃지 않으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 범위 내에서 풀링 레이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채널이 여러 개 있으면 각
채널별로 풀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CNN의 역사와 CNN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어떤 르네 스트럭처랑 같은 건데요. 이제 그때보다 더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이것을 이미지로 본다면 이 자동차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컨볼루션 연산과 릴로 함수, 컨볼루션 연산, 릴로 함수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풀링 레이어로 다운 샘플링을 하고 다시 그 작업이 반복되고 한 번 더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딥하게 분석을 한다면 나중에 이 입력 값이 자동차인지 트럭인지 에어플레인인지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은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fully connected layer, 즉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사용이 되는 거고 최종 단계에서는 소프트맥스로 그 결과값을 확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non-linearity와 컨볼루션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CNN의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딥 러닝을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킨 그런 트레이닝 방법인 CNN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미지를 분석할 때 사용했던 것이고 앞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RNN과 그리고 현재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만들어낸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